글로벌 경제 이슈에 맞춰 뇌와 AI가 만났습니다. 뇌는 여기 있는데 AI는 어디 있냐고요? 사방에 있습니다. 저희 시리즈를 보시면 그 AI가 사방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것은 아마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OTT 기업이죠.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억 명이 넘는 유저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지만 그 모든 유저들 중에서 똑같은 화면을, 똑같은 컨텐츠, 썸네일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의 포스터가 3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좀비가 너무 좋아. 이분들한테는 좀비가 들어간 포스터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이야기가 좋다. 그럼 손을 잡고 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나의 취향을 분석을 해서 내게 맞춤형으로 여러 종류의 드라마, 영화, 콘텐츠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로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본다. 그러면은 넷플릭스에서 보여지는 영상 역시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맞춰서 화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달라지죠. 사용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영상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넷플릭스의 특성이고요. 이것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이기는 한데 여기에 좀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렇게까지 개인화 맞춤형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선택해서 좋은데? 라고 빠져들게까지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티, 우티,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클릭을 했지만 거기에 택시를 부르고 60초 안에 안 잡힌다. 그럼 다른 플랫폼 써봐야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상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내가 90초 안에 어떠한 썸네일을 클릭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하지 않으면 뭘 고르지 하다가 안 고르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넷플릭스라는 앱을 지워버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누군가의 관심을 잡아 끌어서 이거 보고 싶은데 라고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썸네일을 봤을 때 클릭할 확률이 가장 높을까?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계속해서 분석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넷플릭스에서 영상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주는 정확도 역시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억 명의 유저들 중에서 어떤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볼 확률이 높겠다. 이것을 사람이 하나하나 계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것을 맞춤형으로 2억 명의 유저에게 다 골라주고 제안해 주는 것을 AI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2억 명의 유저에게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골라준다는 것은 AI 알고리즘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라 라고 알려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 맞춤형 컨텐츠를 보여주게 될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사실 넷플릭스는 DVD 대여 회사던 2004년도부터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백그라운드, 비슷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이들끼리 취향이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템 기반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A라는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B라는 영화를 좋아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좋아하고 SF 영화를 좋아하니까 또 좋아할 영화가 인터스텔라, 이런 형태로 이제 같은 감독 또는 특정 영화 이렇게 추천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좋아할까? 라고 하나하나 매칭해 주는 거는 2억 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AI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평을 올리고 별점을 올리는 그런 레이팅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레이블링이 있어야 기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양자 이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취향들을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제안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영화 한 편에 들어가는 태그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화나 콘텐츠 한 개당 7, 8만 개의 태그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개인에게 가장 잘 맞춰져 있는 영화관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씁니다. 특히나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면서 이 플랫폼은 자신의 포텐셜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하죠. 주가 역시 2배 넘게 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가 60%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실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몇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운영 중인 스트리밍 플랫폼의 유저는 2억 110만 명인 반면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2억 2,0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1위 자리를 뺏겼던 거고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더 이상 자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증가세에 있던 넷플릭스 유저들의 숫자 역시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유저에서 빠졌다라는 부분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시절에 혜택을 입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가치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5, 60% 빠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의 시기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향들을 또 넘어서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이 지금 이제 윈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경제가 힘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하는 시기에는 내가 먹고 자고 이동하고 이 비용을 줄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을 가장 먼저 해지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성도 보여서 구독자 감소는 이것과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넷플릭스로서는 좀 아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광고는 넣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은 구독자들이 사랑해 왔는데 이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저가 요금제에 광고를 넣는 이 부분까지도 넷플릭스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신조까지도 흔들리게 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갈까요? 사실 넷플릭스의 성공 모델에는 또 한 가지의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영상 콘텐츠 시장이 나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히트치는 작품이 있고 중국에서 히트치는 작품이 있고 드라마나 많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각각 자기만의 시장에 갇혀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종이의 집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기도 했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메가 히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쳤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만약 오징어 게임 같은 시리즈를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제작비 측면에 있어서 10배, 거의 100배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국가에서 또는 동남아의 국가에서 이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어권 국가 1위를 했던 최근의 시리즈 샌드맨과 그 다음에 비영어권 국가 1위를 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비교해보게 되면요, 제작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샌드맨 같은 경우는 2,2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우영우는 그 10분의 1로 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쪽 국가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뿌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넷플릭스 이런 OTT 기업들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무선 와이파이 이용하게 되면서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유저 참여형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 나오자마자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데는 내가 직접 게임장을 만들어서 오징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단순히 어떠한 영상이나 드라마나 이 세계관을 수동적으로 보는 입장에만 있고 싶지 않고 내가 마치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로블록스, 제페토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지금 진화 중이에요. 아주 초기 단계,
인터넷으로 보자면 초창기 PC통신 같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더 진화를 하게 돼서 3년 후, 5년 후에도 우리가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보고 있을까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유튜브의 강력한 경쟁자는 틱톡이고, 틱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들 뭐 쇼폼이다 라는 형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단순히 시간이 짧아진 쇼폼의 문제가 아니라 틱톡 같은 플랫폼은 전체 유저의 거의 60% 가까이가 스스로 영상을 만들고 바꾸고 챌린지 같은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짧은 영상을 보고 나도 만들 수 있는데, 나도 여기 얹을 수 있겠는데 라고 같이 제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만들고 참여하고 이 세계관 건립에 내가 그 일부가 되고 싶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메타버스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게임사가 만들어 놓은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스스로 게임 속 세상을 넓혀가고 있고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출시되던 바로 그 주에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예전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이곳에서 헤드 오브 모바일 게이밍, 그러니까 한때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수익을 나게 해주던 게임 콘텐츠 총괄을 하던 분이 넷플릭스로 적을 옮겼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넷플릭스 역시도 우리가 다양한 재밌는 세계관이 있는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있죠. 그런데 유저들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저 세계 안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콘텐츠는 게임 콘텐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게 시작하고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게임의 영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조금 먼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은 넷플릭스도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방향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라는 예를 통해서 OTT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고요. 아는 이야기도 있으셨겠지만 모르는 것도 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지식 채널 별다른 이슈, 넷플릭스와 OTT 동영상 플랫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